제15장 돼지들 속으로. 메리는 눈물을 닦으며 방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엄마, 제 생각에 닉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한테 피자에 대해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눈길이 메리에게 닿았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발을 잘못 디딜까봐 두려워요.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우리 딸, 나도 그랬단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고쳐 쓰려고 떨림이 있는 손을 올렸다. 하루 종일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 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아니면 계속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거야. 오래전에 드래곤이 한 짓과 전혀 다르지 않단다. 괜찮다면 피자 한 조각 먹을까? 맥앤치즈는 이미 식었더구나. 아, 엄마 죄송해요. 하루 종일 닉에 대해 생각하느라 우리도 먹어야 되는 걸 잊었어요. 얼른 가져올게요. 데마스는 키 큰 풀숲으로 깊숙이 들어와서야 잠시 쉬려고 멈추었다. 숲을 아래에 폭신한 바닥이 도망치면서 울퉁불퉁한 바닥에 긁힌 곳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해변과 접한 바위 산자락의 마지막 동굴을 지나게 될 때까지 무덤에서 무덤으로 기어가며 계속 전진했다. 드래곤에게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울퉁불퉁 깨진 돌무더기 위로 1시간가량 기어갔을까 차가운 모래가 그의 욱신거리는 손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는 다시 쉬려고 멈춰섰다. 곧 물가로 인도하는 언덕에 도착할 거야. 그는 더 나아갈 참이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가 몸을 일으켜 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가려는 거냐? 데마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도망치려고 더 빨리 기어갔다. 난 도망칠 수 없다. 바다로 뛰어들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무덤으로 끌고 가야지. 데마스는 바로 뒤에서 상크티모니우스가 사로잡은 남자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날 가만히 놔둬. 데마스는 이 추격자를 발로 차고 때리며 소리를 질렀다. 한편 무덤에서 쉬고 있던 레지온에게 갑자기 강한 불빛이 쏟아졌다. 다른 드래곤들이 하나씩 벌떡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이 말을 전했다. 포르들이 도망쳤다. 그림자들이 일어난 두 사람을 찾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다. 레지온은 소동이 일어난 곳 위에 높은 지점에서 모래사장을 훑어보다가 두 사람이 절벽 위에서 몸을 뒹구며 싸우는 것을 발견했다. 레지온은 몇 분 만에 데마스에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에게 무덤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데마스는 레지온에 맞서 싸우며 저항했다. 레지온의 힘은 데마스를 땅바닥에 고꾸라지게 만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무덤으로 돌아가라는 드래곤의 명령에 저항했다. 데마스는 덤불을 꽉 붙들었다. 내동댕이 쳐져 발작을 일으켰던 다른 남자는 매달려 있는 데마스의 어깨를 움켜잡고 떼어내려 했었다. 데마스는 상등성리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였고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레지온과도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드래곤들은 속도를 늦추고 데마스에게 다가가 강제로 그림자를 씌웠다. 데마스를 조종하기 위해 싸움에 나섰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목수와 함께 배에 탄 그의 친구들이 모래사장에 이미 발을 디딘 것이다. 두 영혼을 사로잡은 드래곤의 장악력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두 영혼은 힘을 얻었다. 이제 두 사람은 압박자들과 사투를 시작했다. 데마스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해변가 둔덕 아래로 둘렀다. 다른 남자도 그의 발을 붙잡은 채 함께 굴러떨어졌다. 데마스는 구르면서 목수를 흘끗 보았다.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희망의 불씨에 불을 지핀 것 같았다. 그는 목수가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다. 데마스는 드래곤의 명령에 대항해 계속 싸우면서 바다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드래곤 무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싸움을 재개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분노의 도가니에 던져 넣었고 그들의 포로들을 덮쳐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데마스는 소리를 지르며 땅에 고꾸라져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채 귀신에 붙들린 다른 남자 또한 고통 속에서 몸을 획 움직였다가 비비꼬다가 했다. 목수가 데마스에게 다가갔다. 배 안에 있던 그의 친구들은 뒤에 서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 어부들과 돼지를 팔기 위해 마을로 들어온 2명의 돼지 농장주가 마을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2명의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에게서 나와라. 목수가 드래곤들에게 명령하며 말했다. 데마스의 목소리를 통해 레지온이 소리쳤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여.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데마스는 모래밭에 고꾸라졌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목수가 물었다. 내 이름은 레지온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데마스는 드래곤들이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고개를 들어 목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의 마음이 뿌리가 얽혀 돌처럼 굳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힘겹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지가 얼마나 오래만인지. 더 이상 데마스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드래곤들은 데마스의 몸이 다시금 발작으로 뒹굴게 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웠다. 그중 몇은 그 끔찍한 시면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돼지 농장주들은 불길한 예감에 본능적으로 돼지들을 살펴보았다. 돼지들은 둔덕 꼭대기에서 돼지치기들이 잘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전히 염려하고 있었다. 2번째로 사로잡힌 그 남자도 목수에게 닿을 소망으로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며 바닥에서 일어났고 목수를 향해 손을 뻗쳤다. 그러나 바로 쓰러져 버렸다. 목수는 돼지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들어가라. 드래곤들은 즉시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2명의 몸을 비틀며 빠져나갔다. 2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배를 타고 좀 더 멀리 나간 어부들은 이 광경에 숨이 막혔지만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다. 농장주들은 돼지치기들의 손에서 놓여 꾀꾀거리고 이리저리 날뛰는 돼지떼에게 달려갔다. 2 사람 안에서 자라던 드래곤의 뿌리는 하나씩 줄어들더니 완전히 녹아버렸다. 그들은 이성을 되찾았고 기쁨이 넘쳤다. 이제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목수가 바로 그 왕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데마스는 웃음을 지었다. 코를 찌르는 생선 냄새와 따뜻한 모래가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번에는 드래곤들이 돼지들 속에서 요동치며 분노를 일으켰고 돼지들이 돼지치기들의 손에서 벗어나 둔덕에서 미친 듯이 내리달려 바닷속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 데마스는 땅바닥에서 일어나 자기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깜짝 놀랐다. 손이 부드럽고 상처가 없이 깨끗했다. 그는 뒤돌아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펼치고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데마스는 부드러운 면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몸을 던졌다. 그러자 왕자는 누더기 옷을 입은 데마스를 팔로 감싸 안았다. 데마스의 옷은 누더기였지만 몸에서 나던 더러운 냄새는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데마스는 자유로워졌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데마스가 말했다. 그럴 수 없다. 왕자가 대답했다. 여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부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니, 네가 할 일이 있다. 왕자는 따뜻하게 미소를 띄었다. 집으로 가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지 말해주거라. 그러고 나서 왕자는 그의 머리를 만졌고 어릴 적 이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평온하거라, 니고데모스. 닉은 침대 머리맡에 머리를 기대고 책을 내려놓았다. 니고데모스, 그가 말했다. 내 이름이야? 그는 천정을 바라보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거 진짜인 건가?
메리가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본 똑같은 질문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가 내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사신 내 먼 할아버지라고? 닉은 더 깊이 생각해보았다. 왕자가 이렇게 나도 사랑한다고? 내가 한 짓에서 나를 돌이킬 수 있다고?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야, 메리가 말했다. 닉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메리는 접시에 커다란 고기 피자 2조각을 담아왔다. 닉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었다. 메리가 아들에게 건네준 피자 덕에 녹은 치즈, 소시지, 페퍼로니, 오레가노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다. 엄마가 나가기 전에 닉이 물었다. 이 이야기 진짜예요? 그 이야기? 물론이지. 다 진짜야. 메리가 대답했다. 아니, 이 이야기 말고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할아버지 맞냐고요? 아주 멀고 먼 조상 맞아요? 잘 봐. 메리가 말했다.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건데 말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안에 사로잡혀 자유로운 몸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악마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그 무덤가에 살던 사람은 누군가의 할아버지였잖니? 하셨어. 내가 아는 건 메리가 이어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하시면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다는 거고 그걸 이제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거야. 닉, 나는 그 이야기를 믿어. 그림자들이 우리 주변을 보이지 않게 돌아다니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메리는 닉이 손에 있는 피자에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메리는 닉이 피자를 내려놓고 자기 등을 살짝 안아주는 걸 느끼며 미소 지었다. 메리는 방에서 나가면서 아들의 셔츠 주머니 안이 툭 붉어진 것을 흘끗 보고 말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골프공이야. 분명 그 공인 거야. 다시 뒤돌아보지는 못했다. 문을 당겨 닫고는 걸어 나왔다. 닉은 피자를 내려다 보았다. 분명 세상 최고의 엄마를 가진 거다. 대체 내가 왜 화가 난 거였지?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몇 분 만에 닉은 피자를 다 먹고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데마스는 왕자가 자신의 정식 이름을 아는 것에 놀라 팔을 풀고 그 눈을 쳐다보았다. 친구와 가족에게 가라고요? 데마스가 혼란스러워 큰 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저와 상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지 말아라, 데마스. 그들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집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어라. 너희 둘 다. 너희 둘? 데마스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왕자의 말을 반복했다. 그러자 두 번째로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데마스의 이름을 불렀다. 데마스. 데마스는 고개를 획 돌렸다. 아는 목소리였다. 데마스, 나야. 노아 형? 데마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왜 형이? 그는 놀라 형에게로 달려갔다. 제16장 구해야 돼. 언덕 아래에 동굴 무덤을 뒤로하고 군대를 소집해 격려하는 드래곤왕은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의 몸은 불에 그을렸고 유황 냄새가 났다. 목소리마저 심연의 고온의 상에 마치 목에 자갈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를 했다. 그가 만든 인간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드래곤왕이 말했다. 드래곤들이 환호했다. 죽여라!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러자 드래곤의 뿌리가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비늘을 뚫고 나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포도나무처럼 땅 위로 빠르게 뿌리내렸다. 그러고는 집어삼킬 누군가를 찾으며 곳곳으로 대상을 넓혀나갔다. 주된 몸통은 점점 더 커졌고 더 사악한 뿌리를 토해냈다. 마치 한순간에 들판으로 뻗어나가는 10년살이 담쟁이 덩굴처럼 퍼지는 것이었다. 사악한 뿌리는 목표가 오직 하나.
죽음이었다. 그들은 신속히 지상에 뿌리 내리면서 간단한 덩굴손이 파고들 구멍이 없는지 곳곳을 엿보고 있었다. 육중한 나무 대문과 꽉 닫힌 덧창들, 그리고 견고한 돌벽으로 지어진 한 집이 있었다. 굳게 닫힌 이 집은 절대 뚫릴 것 같지 않았다. 포도나무 덩굴 같은 뿌리가 어디 틈이 없을까 살피며 그 주변에 자라고 있었다. 그 집을 건축한 장인은 매우 견고하게 집을 지었다. 뿌리들이 돌집과 창문을 뒤덮으며 자랐지만 들어갈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보니 들어갈 구멍이 있었다. 그것은 굴뚝이었다. 불을 피우지 않았기에 진입이 어렵지 않았고 사악한 뿌리는 연통을 따라 내려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고 나서 덧창과 대문을 열고 궁극적인 목표인 왕자를 찾기 위해 계속 뿌리를 들이웠다. 왕자, 저들이 왕자를 죽일 거야. 데마스는 깊은 잠에서 벌떡 깨어나 소리를 질렀다. 악몽이었다. 그는 꿈이었구나 생각하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방 안을 살폈다. 기름 등잔에 따뜻한 불빛이 아무 일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악몽 때문에 데마스는 신경이 거슬렸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는 몇 가지 단서를 적어두기 위해 탁자로 갔다. 날마다 데마스는 드래곤들의 포로였던 시절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데마스는 갑자기 기억나는 단어들을 크게 읊조렸다.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공금을 훔치고 있다고 했어. 그의 마음이 드래곤 시드로 인해 뒤틀린 거야. 데마스는 그런 내용을 기억해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데마스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드래곤들이 약속된 왕의 아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내가 가서 알려야겠어. 데마스가 생각했다. 데마스의 마음은 계획을 실행할 생각에 이리저리 분주했다. 드래곤들에게 그들 형제가 해방되고 9개월이 지났다. 여행을 위해 몇 가지를 챙기면서 데마스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교통수단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짐수레를 끄는 사람이 많으니 데마스가 마차를 하나 빌려 타고 가는 길에 여행자들을 태워주면 여행자들은 무료로 마차를 타는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테고 아마도 그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그 목수를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말해줄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데마스는 1시간도 안 걸려 당나귀 수레와 마부를 구했고 서쪽산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남쪽 길목은 산길을 통과해야 하는 하루가 꼬박 걸리는 여행이었다. 데마스의 계산으론 큰 문제만 없으면 목요일 아침까지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수레의 뒤쪽에 겉옷을 던지고 마부에게 요구한 금액을 주었다. 지친 여행자 한둘이 언덕을 오르느라 힘들어하거나 홀로 걷고 있다면 흔쾌히 태워주시오. 데마스가 말했다. 그 금액도 내가 지불하겠소. 예루살렘의 성의 새 소식을 듣고 싶으니까요. 마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차에 올라타면서 데마스는 마부에게 더 정확히 말했다. 하지만 부왕자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 데마스가 말했다. 그는 마차 뒤에 가장 깨끗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오래된 나무에서는 집과 가축 냄새가 났다. 아마도 이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데마스는 가는 길에 여전히 즐거운 마음이었다. 마부는 당나귀의 고삐를 쥐었고 마차는 앞으로 돌진했다. 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마부 타데우스가 어깨너머로 물었다. 언덕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수레가 앞뒤로 흔들렸다. 데마스는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며 마부에게 대답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수레의 깔깔한 부분을 잡았다. 나는 바닷가에서 목수로 자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저기 돌이 흩어진 길이에서 요란스럽게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소리 때문에 데마스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이 길로 가는 대부분 사람들은 명절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거기서 그 목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부가 대답을 했다. 혹시 그 사람 압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성 안의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저주를 깨고 왕 대신 그분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 목수가 저 산꼭대기 높이 사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부는 저 멀리 높게 솟은 채 구름 속에 가려진 절벽을 가리켰다. 가장 최근의 소식으로 믿기 힘들겠지만 죽은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무덤에서 살아나게 했다던데요? 그 사람이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지 뭡니까? 모두들 그 얘기하느라 바쁘답니다. 누구는 증인이 100명이나 있었다는 둥, 그 사람이 죽은 지 최소 사흘은 된다는 둥. 아무튼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분명히 왕자겠지만 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믿을 만한 건 못 되니까요. 그가 왕자인 건 맞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가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까요. 데마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부 타데우스에게 다 말해 주었고 그는 귀 기울여 들었다. 마부는 데마스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침묵했다. 수레가 쾅 하고 소리를 내면서 데마스는 종종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잃어버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었다. 그는 교만의 거짓된 본성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의 반역과 타락은 이해하기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종종 그를 더 혼란스럽게 한 것은 형의 타락이었다. 반항적인 태도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형의 마음이 안에서도 뒤틀린 자기의 의가 생겨 수년 동안 보이지 않게 교만이 뿌리를 내리고 자랐던 것이다. 데마스는 사람들이 형에게 홀딱 빠져서 하던 말이 생각났다. 아이고 참 착한 아이로구나. 사람들은 그들이 노아의 마음 안에 교만과 자기 의가 자라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노아는 자라면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집안일을 잘 도왔으며 반항적인 말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드래곤들이 뿌린 똑같은 씨가 자라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뿌리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랐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노아는 자신이 남보다 훨씬 낫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가장 교활한 드래곤 중 하나인 상크티모니우스가 그런 마음속으로 들어가 거짓을 불어넣으며 자존심과 자기 영광의 씨를 심어놓았다. 노아는 모든 것에 뛰어났고 큰 농장의 감독까지 되었다. 그는 냉정한 완고함으로 농장을 경영했고 규칙을 위반하는 자들은 여지없이 해고했다. 노아는 부자가 되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였다. 결국은 노아가 지속적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행동으로 인해 모두들 참을 수 없게 돼버렸다. 그의 아내가 노아를 버림으로써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버렸다. 그들은 노아를 위선자라 불렀고 그 때문에 노아는 드래곤들이 자기 동정과 자기 파멸의 씨를 뿌리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이로 인해 노아는 결국 무덤으로 쫓겨가게 된 것이다. 어둠으로 점철된 과거를 회상하면서 데마스는 왕자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환대하며 반겼다. 몇 달까지만 해도 노아가 아내와 화해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은혜와 용서의 힘은 놀라운 것이었다. 데마스는 이번에 자기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아침마다 기쁨에 겨워 일어났고 신선한 공기로 호흡하는 것이 행복했다. 그러나 데마스는 외로웠고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는 아내가 있기를 바랐다. 데마스는 형이 부러웠고 그가 배운 진리와 함께 왕자가 자신을 구원해준 이야기를 전해줄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날이 올까 생각해 보았다. 데마스가 그런 마음을 비치지 않았음에도 타데우스는 나귀를 몰면서 데마스가 나눈 이야기를 곱씹고 있었다. 그는 여행자들의 이야깃거리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날 무렵 타데우스는 이 이야기에 그냥 깨끗이 잊어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데마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무덤가의 남자와 가다라 사람들의 돼지떼가 언덕에서 우르르 내려간 이야기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로 인해 자신도 그 목수 왕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는 않았다. 데마스는 여행 첫날 내내 수레 뒤에 혼자 앉아서 갔다. 그날은 태워달라는 여행자가 한 번도 없었다. 데마스는 다른 손님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순례자들은 시장 수레에 같이 탈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시장에 돼지를 운반한다는 것들을 잘 알거든요. 그들은 돼지들이 더럽고 역겨운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가성에 도착하게 될 내일쯤이면 한두 명 태우기가 쉬울 겁니다. 마부가 설명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버림받은 도시라고들 하니 말입니다. 마부는 어깨 너머로 말하면서 사소한 말을 덧붙였다. 거기 사람들은 뭔가에 타는 걸 좋아합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데마스는 지나쳐가는 다른 여행객들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드래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걸지 않고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잘 웃지도 않았다. 데마스는 그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드래곤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두려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그날 밤 올리브 나무 숲 아래에 멈추었다. 데마스는 수레 안에서, 마부는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둘째 날도 여행객을 태우지 못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수가성의 다른 쪽에서 타데우스는 나귀들을 멈추게 하고 옆으로 마차를 세웠다. 같이 타고 가겠습니까? 그가 지나가던 3명의 여인들에게 물었다. 한 여인이 수레를 훑어보았다. 자세히 보니 나귀들의 상태는 좋아 보였다. 그제서야 그녀가 말했다.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짐을 어깨에서 더 높이 올리며 물었다. 그중 결정권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수레 안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어 여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데마스가 일어나 대답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지친 여행객들을 위해 무료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여행자들은 놀라 한 발 물러났다. 질문을 했던 여인은 데마스를 조심스럽게 쳐다보며 그는 순례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여인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내 이름은 데마스입니다. 아가씨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건가요? 격이 없이 이름을 말하는 데마스의 즐거운 어조에 살짝 경계심이 풀렸다. 네, 마지못해 대답했다. 이름을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데마스가 물었다. 전 쇼샤나라고 해요. 이들은 제 고향 친구들이고요. 이름을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했지만 데마스는 정직한 사람처럼 보였다. 당신은 순례자가 아니죠? 여전히 탈까 말까 고민하면서 분명하게 말했다. 가다라 사람이 무슨 일로 텅 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건가요?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데마스가 말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몫으로 불리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저주를 파기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러 오신 왕자라고 믿거든요. 그렇지. 이 사람 안에서 왕자께서 하신 일을 내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쇼샤나는 생각했다. 저는 1년 전쯤 그분과 대화를 했답니다. 아니, 그분이 말을 거셨다고 해야 할까요? 쇼샤나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우리도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가시죠. 데마스가 쇼샤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쇼샤나는 데마스의 손을 뿌리치고 수레에 스스로 올라탔다. 두 친구도 머뭇거리다가 수레에 올라탔지만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 신선한 토마토 소스 향이 집안 가득 진동했다. 전통적인 이탈리아 음악도 연주되었다. 마사는 금방 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미아의 엄마가 저녁 식사를 권한다면 누구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사가 미아를 뒤따라 부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아의 엄마가 살짝 웃었다. 가면 안 된다. 지금 라자냐 만들어서 오븐에 넣었어. 30-40분 정도 걸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미아의 엄마는 마사의 어깨에서 가방을 풀고 말을 이었다.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녁 먹고 가도 되는지 여쭤볼게. 그러고는 줄무늬 앞치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리의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새 전화기 사셨어요? 마사가 액정 끝에 아직도 비닐이 너덜너덜 붙어있는 휴대폰을 보며 물었다. 아니, 공짜로 받았어. 계약만 연장해주면 되더라고. 쓰시던 휴대폰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사가 물었다. 미아는 엄마 등 뒤에서 마사를 째려보며 하지 말라고 손으로 목을 끊는 신용을 했다.
서랍 속에 넣어뒀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혹시 고장이 날까봐 대비해서 말이야. 미아의 엄마가 전화번호를 찾았는지 휴대폰의 버튼을 누르고 얼굴에 대었다. 여보세요, 메리. 저 로시예요. 미아의 엄마는 소리를 조금 높였다. 통화 음량이 최대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마사와 미아가 다 들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로사. 잘 지내시죠? 마사가 거기 있다는 걸 까맣게 잊었네요. 저녁 시간이 지나버려서 어쩌죠?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마사가 여기서 같이 저녁 먹고 가도 되죠? 얘네들 오후 내내 열심히 공부했어요. 잘 됐네요. 메리가 대답했다. 라자냐 만들었거든요. 마르코 친구들은 밖에 나갔고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저녁 먹고 와도 괜찮아요. 마사가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랑 지내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희는 피자를 주문했어요. 마사가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을 거예요. 피자요? 다들 이리로 오셔서 저녁 드시면 어때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말씀은 감사한데요. 어머니가 움직이기 힘들어 하셔서요. 마사 편에 조금 보내주시면 먹어보고 싶네요. 이탈리아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아 어머님이 잘 만드시는 것도 알고요. 마사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사 어머니는 물론 할머니 그리고 니게복까지 넉넉히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사에게 제 말 전달해 주시고 너무 늦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녁 먹고 바로 보낼게요. 미아의 엄마가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엄마가 너한테 잘 먹고 오라시네, 마사. 같이 저녁 먹자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요리하시잖아요. 마사는 이렇게 말하고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미아는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대화가 휴대전화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안도했다. 둘 다 싱크대 가서 손 씻어라. 냉장고에서 먼저 먹을 거 꺼낼게. 마사는 커다란 싱크대로 걸어갔다. 미아가 뒤를 따랐다. 오른쪽에는 식기 건조대 위에 켜켜이 쌓인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마사는 물을 틀어 손을 씻었다. 미아가 끼어들어 물 아래쪽에 손을 넣었다. 마사, 잠깐만. 미아가 속삭였다. 엄마가 휴대폰에 대해 하시면 난 10년 동안 집에 갇혀 있어야 돼. 네가 할 일은 단 하나야. 휴대폰으로 내 동생이랑 연락하지 않는 것. 약속하지? 말했잖아. 약속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럼 좋아. 그 전화에 대해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게. 조금 소리를 높여 말하더니 다시 속삭였다. 네 비밀은 지켜질 거야. 미아의 엄마는 세밀하게 커팅된 서빙 접시에 이탈리아 스타일 고기와 치즈를 예쁘게 담아 식탁에 놓고는 아이들을 불렀다. 서랍장에서 깨끗한 수건 꺼내서 손 닦아라. 아이들은 오븐 손잡이에 걸려있는 수건에 손을 닦고는 식탁으로 갔다. 전체 요리인 고기와 치즈뿐만 아니라 라자냐도 정말 맛있었다. 마사는 전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자가 마사의 주변을 맴돌았고 마사는 속으로 미아에게 한 수 가르쳐줘야겠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